의사 선생님이 전공별로 병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처방을 내려주세요. 주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 많이 하시죠. 네. 첫 번째, 항상 술, 담배 하지 마라. 저는 뜨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공통적인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성을 길러라. 그래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그 스트레스를 우리만 받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똑같이 받아요. 네. 의사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환자 보고는 이제 의무적으로 직업이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사실은 안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다 성직자가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머리 깎을 수도 없는 거고, 예. 다시 뭐 저기 이 성직자 양성직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요, 경쟁 중심의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경제적인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박탈감과 위화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점점 더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점점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도시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도시화돼요. 삶의 질이 자꾸 떨어지는데도 도시로만 집중합니다. 아까 우리 이영석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소멸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농촌의 소멸은 이미요 소멸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 도시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요. 부산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입니다.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인데 16개 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9개 구가 소멸 예상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농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농촌의 소멸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간 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도시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인천과 경기와 서울만 남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계 시도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기서 무슨 뭐 스트레스를 받고 치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발광을 하는 거죠. 도시농업도 하고. 도시농업이 제일 필요한 게 서울입니다. 안 죽으려면 해야죠. 저는 아까 그 우리 장정희 단장님께서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물리적 의료 행위라고 하고요. 치유는 스스로 낫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 다 해야 된다는데 저 다 아프다고 봐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병원 가서 의사들한테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정신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화 많이 내고 성격 급해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미약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정신병 일환이라고 봐요. 못 살면 못 살수록요. 다 못 살면요. 괜히 치매요. 우리 60대 70대 진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다 치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살아요. 60년대 70년대 후진국에서 80년대 개발도상국을 지나서요. 지금 선진국입니다.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간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고 있어요. 그 단절 속에서 우울감, 고립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정신병으로 바뀝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요.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어요. 풍요로운 사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상태에서 그것이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앞으로 그게 더 확대 재생산된다면, 더 커진다면,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복지제도를 해야 되고요.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치유라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짝하고 유행해서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치유가 등장을 했고 그 속에서 치유가 활성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치유 산업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 저희 스마트 치유 산업을 만들게 된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이 치유를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참 좋았던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뭐 먹는 건 얘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영양분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몸에 안 좋은 게 되게 맛있어요. 네, 몸에 안 좋은 거일수록 맛있습니다. 설탕의 그 감미로운 맛을요 절대 뿌리치지 못해요. 선생님들 먹지 마라 그러는데 의사 선생님도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치료라는 치유라는 개념에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보자. 그냥 치료, 치유 나눠서 볼 게 아니고요. 치료하고 치유하고 따로 가지 말자. 그리고 치유라는 개념이 사전적으로 보니까 자기 스스로 병을 낫게 하는 거거든요. 몸에 병이 걸리면요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와 치유가 같이 가고 정신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건강 증진하는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치유 산업이라고 가자. 특히 이제 우리가 치유농업, 산림치유, 그다음에 해양치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어쨌든 세계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인데 사실은 농촌과 어촌과 산촌을 어떻게 구별해요? 잘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촌에 산촌이 있고 농촌 옆에 어촌이 있고 붙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치유 농업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이제 우리 얘기한 좁은 의미의 농업이 아니라 산촌과 어촌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좀 넓게 보자. 그 치유, 해양 치유라든지 뭐 산림 치유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외국에서 치유 산업 관련 논의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아그로 힐링이라든지 케어 파밍이라든지 소셜 파밍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도 밑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다양한 어떤 국내에서 쓰고 있는 개념의 지향점은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의 방점이 찍혔습니다. 농업의 활용은요 종속적인 측면이에요. 제가 우리가 치유 산업이 치유 농업 뭐 이런 이 치유 산업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농업 중심의 사고입니다. 이거 100% 망합니다. 반짝하고 끝납니다. 지금까지 농업 관련 정책이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소득의 제고라는 측면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확장성 많고 넓은 거를 왜 자꾸 좁게 봐서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5천만이라는 소비자 국민 전체가 치유의 대상인데 왜 5%만의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아까 우리 장동희 단장님도 얘기했다시피 주 대상은 전체 국민입니다. 소비자입니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요자들의 니즈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잘 거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공급자가 자기들 마음대로 내놓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치유농장을 하든지 치유 관련 활동을 하면 경제적인 수입이 있어야죠.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다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공급자 중심의 사고로 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목적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치유를 제공하기 위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유산업의 등장 배경은 저는 자본주의 사회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뭐 자본주의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회주의도 사실은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나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회주의에 살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관광 갔다 온 그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뺐고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치유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서요, 좀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100년 만에 경제 성장했는데 우리나라 한 3, 40년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성질이 급해서요.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다 살아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후진국을 경험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세대는 이제 젊으니까 개발도상국 세대, 자식들은 선진국인데 태어나고 선진국 국민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갈등을 양산시키는 아주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이 다른 애들한테 무조건 강제적으로 애 낳아라 안 놓습니다. 내가 낳기 싫은데 왜 낳아요? 지방에 가라? 지방 안 갑니다. 농업 경제학 전공한 저 고향이 경주입니다. 깡촌입니다. 농사 짓다가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저도 도시로 나왔는데 저 경주 가서 살 생각 없습니다. 제가 한때는 경주 가서 살라고요. 주말 농장 200평을 해봤어요. 프라하고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200평 가지고도 싸워서 지는데 시골 가서 못 살아요. 목이 날아납니다. 불편함, 편의점도 오고, 여자들은 뭐 기겁을 하죠. 강제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주 인구를 늘려서 지역의 균형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절대 단기 사업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뭔가 뭐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치유산업뿐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치유산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농촌에 가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밀있는 마을마다 남도 700리 우리 옛날 공부할 때 무슨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데 뭘 가서 막걸리 먹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농촌에 가서요, 치유농업 일 시키지 마세요. 놀고 마시고 먹고 잘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치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괜히 애들 불러놓고 홈이 하나씩 지어주면요 다시는 안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우리 치유가 자본주의 사회의 이 밝은 면, 위에는 밝은 부분입니다. 자본주의를 어떤 모 경제학자 이렇게 평가해요. 인간이 정착 생활을 하고 난 지 1만 년 동안 중에서 자본주의 300년입니다. 9,700년이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예요. 9,700년의 발전보다 300년의 발전이 훨씬 더 비약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어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이 있다. 제일 문제 경제적으로 양극화됩니다. 경제학자들에 의하면요, 다 못 살면 괜찮대요. 비교를 해도 쟤도 못 살고 나도 못 사니까 아무런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쟤는 잘 사는데 나는 못 살아.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 위험감이 훨씬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소득 불평등이라는 교과서에 보면 절대적 빈곤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감이 훨씬 사람들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요, 계층 상승이 안 돼요. 계층 간 이동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누구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을 끄집어내려 올라가는 구조로 자꾸 바뀌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젊으셨을 때 또는 뭐 어리셨을 때는 사실은 다 같이 친구들 이렇게 친구의 개념이 아니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절대 성적으로 평가를 해줄 때는 친구가 잘 놀았어요. 그래서 상대 평가입니다. 제가 A 플러스 받으면 난 A 플러스 못 받아요.
절대 노트 비켜주면 안 돼요. 이 경쟁이라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경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은 인성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것이 그런 구조에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철저하게 인간과 인간을 단절시킵니다. 도시라는 것이 사실 삶의 질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편리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계층 상승의 어떤 문제라든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 분리 현상, 농촌과 도시의 분리예요. 과거에 뭐 60, 70%의 소비자가 농민으로서 농촌에 살았을 때는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95%의 소비자가 농촌을 떠나가지고 농민이 아닌 소비자로서 도시에서 집중해 살고 있고 그것도 특정한 도시에서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중앙집권적으로 발전한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보면은 뭐 뉴욕이나 LA라든지 저기 뭐 마이애미 이런 쪽에 몇 개 도시 만, 천만, 뭐 500만 이렇게 되지 나머지 사람 없어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로망, 1000만이 되는 도시다입니다. 이게 로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시계 분리 현상, 도시와 농촌의 분리가 지금 현재 지역 소멸의 문제까지 다가오고 있고, 지역 소멸의 문제를 넘어서 대도시의 일정한 지역의 소멸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도봉군가 어디에 도봉고등학교가 없어졌어요. 학생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지역에 따라서 인구 소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시계 분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자연과의 분리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분리됐으니까 사람들이 볼 일이 없죠. 대한민국은요 10분의 7 사이입니다. 자기가 선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든 자기가 선 위치에서 360도 돌았을 때 산이 안 보이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열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안 보이잖아요. 요 밑에 뷰는 좋은데요. 저 위에는 건물, 아파트 때문에 같이 안 보입니다. MZ세대가 아니라니까요. 시멘트 세대입니다. 시멘트에서 태어나서 병원에서 시멘트 태어나가지고 학교 시멘트, 회사 시멘트,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납골당, 시멘트 건물. 시멘트 세대예요. 지금 자라나는 세대. 이게 인성이, 안 그래도 아파트라는 변화 자체가 이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는데 성장하면서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가장 잘 우리가 자주 보여줄 것이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그냥 노는 거예요. 가서 놀다가 지들이 뭐 무릎이 까지든 뭐든 그건 나중에. 저는 그러면요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학생들 확 준다고 봅니다. 애들이 안 그래도 성적 때문에 미치고 막 엄마 우리가 얼마 모르고 성적이 얼마 올라가는가 이러고 안 그래도 이 사춘기에 스트레스 받는데 아니 보는 것은 뭐 탁 트인 건 없고 나가면 앞동만밖에 안 보여요. 아파트 앞동밖에 안 보여요. 그럼 한번 날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창공을 한번 날아볼까. 농촌에서 뛰어내리면 안 죽어요. 1층에서 뛰어내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도시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애들 그냥 이 주먹질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이 정신적인 병이라고 봐요.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좀 자연밖에 없다고 보여줘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나요? 제 얘기 하나 하나. 제가 한번 저기 강진에 농업기술센터에 강의를 나갔다가 3층에 올라가서 우리 임정섭 안 계시죠? 담배 한 대 피우려고 올라갔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산 밑에서요. 비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산 밑에서 안개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맨날 보는 비예요. 근데 서울에서 비 오면 짜증나죠. 우산 써야죠. 덥죠. 깝깝하죠. 나이 먹어가지고 처음 느꼈습니다. 야 이게 비는 비인데 그런 비가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보는 비하고 다르구나. 저기서 막걸리 먹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사실 사람에게 주는 어떤 그 편안함, 안정감 이런 것들이 저는 치유의 그 자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좀 많이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적관계 분리현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이 이 분리된 구조에 생활하고 있고 분리된 생활하고 있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동료가 아니에요. 동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도 나 혼자 고독하는 거예요. 네, 우울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 중심의 사회구조 심화라는 얘기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자꾸 뭐 규제가 들어와요. 교통신호 잘 지켜라. 뭐 이번에 우회전할 때는 뭐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뭐 세웠다 가라. 안 그러면 뭐 벌칙은 땡기는 다 외워야 됩니다. 안 외우면 이제 돈 내야 돼요.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사회가 복잡해지면 저런 어떤 자꾸 규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규제를 법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심리적인 어떤 변화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회적 치유산에 필요한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감이 박탈감이 심화되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고 청소년 자살률 1위 뭐 사회적 피로감 누적 환경 문제 질병 발생 의료 기술은 늘고 의료 장비는 더 늘고 약도 개발했는데 아파서 죽는다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들 더 많아졌어요.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맛있는 거 몸에 안 좋아서 꼭 맛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치유산업에 필요한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치유산업 제도 및 정책에는 아까 장 단장님이 워낙 자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초기에 원예치유라는 것은 이제 의료 행위를 보완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치유농업, 또 산림치유, 해양치유 이렇게 이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산업이 발전해 왔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치유농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서비스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청소년들의 어떤 그런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도 있고, 농업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농사 짓고 나는 고향이 농촌이고 이런 게 있지만 지금 태어난 애들은 농촌은 농촌이고 농민은 농민이고 우리는 어디예요? 완전히 분절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애들한테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치유산업 정책도 아까 우리 발표를 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려사항은 치유산업의 중심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아까 장 단장님이 전 국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장에 내려가면 갑자기 변질이 돼요. 이런 것들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치유산업 관련 과열 현상. 치유산업이 사실은 지금 요새 보면 협회도 많이 생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연계해야 될 대상이지 경쟁 대상은 아니다. 저는 함께 가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게 경쟁 중심으로 가면 반드시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 연계성 부족은 이제 지금 이제 숙박, 방문 이런 것들 중심인데 전 굉장히 다양한 방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민정 선생님도 오셨지만은 어른들 유배시킬 필요 없잖아요. 도시 한가운데 꼴방에다가 유배시키고 요양원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의사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아니면 버스가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사람 싣고. 그리고 치유농장에다가 가족들이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자고 가면 돼요. 어차피 도시에 있는 요양원 가봤자 부모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연을 느끼면서 요양을 할 수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같이 놀러 가서 엄마 아빠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좀 예를 든 건데 다양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와서 어떻게 하면 쟤들을 잘 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고 프로그램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이 단기간에 과도한 기대는 근본입니다. 뭐 이렇게 소득 제고라든지 뭐 특히 이제 농민들 답답하거든요. 지금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의 문제 이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단기간에 그런 것을 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도요. 지금 뭐 맞춤형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치유농장주에 대한 교육하고요. 치유농업사에 대한 교육하고 달라야 됩니다. 사실은. 그 소비자에 대한 교육도 달라야 되고 농민에 대한 교육도 달라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지역농업사라는 교육으로 교육이 단위가 돼 있거든요. 이걸 좀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간, 부처 간 뭐 이 연계 노력을 좀 잘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는 아까 우리 이영석 과장님이 충분히 하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그 김경미라는 분이 이제 지역농업 효과를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좀 제가 이제 나중에 저도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면 노인들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요거는 진흥청에서 이제 국내 국외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엄밀하게 앞으로는 과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의료적인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규명이 돼야지 좀 더 이게 객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셨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역농업 활성화 방안은 어쨌든 저는 아까 우리 어제 법률 통과됐다고 하지만은 이 품질 인증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줘야지 소비자들이 신뢰를 계속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우죽순식으로 생겨가지고 부실하게 농장이 나타나면 그때부터 소비자들은 이제 치유농장이 아니라 치유농업, 치유산업 정책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것이고 그 정책은 더 이상 성공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어떤 그런 치유산업 제도 및 정책 수립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유농장의 다양성, 다양화 이런 것들을 통해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된다고 봐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여러 분류로 나눠볼 수 있고요. 아까 분류가 서너 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류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류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으로 특성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속적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처럼 뭐 반짝하고 다음에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존속하는 한 아마 필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발전 전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농장, 치유농업사, 소비자, 농민 등에 대해서 사실은 맞춤형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간, 부처 간 기능 및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농진청, 뭐 사김청, 해수부 이렇게 가서는 될 건 아니고요. 농식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종합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앞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이고, 복지제도 이 자본주의가 그나마 이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게 된 것은 서구의 복지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복지제도와 더불어 저는 지효산업이 자본주의라는 우리 이 경제 시스템을 굉장히 기름지게 윤택하게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효산업, 지효농업, 해양치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가는 지효 연구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